다양한 방면에서 이슈를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이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희가 뵙고 싶어서 조금 빨리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또 다시 뚫고 시장도 크게 하락은 한 건 아니지만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질문이 금통위 금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23일에 있는데 바로 전 시간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주 금통위 금리를 좀 올릴 것인지 동결이 원래는 전망이었는데 네. 최근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사실 분위기는 뭐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이 일단 금리 동결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금리 동결되지만 네. 향후에 이제 코멘트 같은 걸 통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인상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 전망이 지금 사실 3월 FOMC에서도 지금 50bp 인상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최종적인 금리 수준도 지금 거의 5.5%로 굳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뭐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스텝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금리의 확률이 높아진 원인 자체가 사실은 고용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률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뭐 이런 것이 또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지표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던 가장 큰 계기가 사실 미국의 연준 인상이 금리를 지금 갑자기 그 폭을 줄이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뭐 물론 이제 엔화 강세도 나타났고 뭐 그랬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101.22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103.88을 상승했고 원 달러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1,300원을 터치를 했는데 불과 2주 동안에 거의 한 6%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금통위가 이제 물가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아서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지난 4분기에 그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 여기에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침체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한국은행도 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갑자기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을 주시하면서 다음에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국내 금리는 결국 그 방향성이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통계가 어떻게 미국 내에서 진행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인데 일단은 1월에서의 그런 그 통계 자체가 조금은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참고로 보면 1월 미국이 고용이 좀 좋아진 것은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진행하지 못했던 뭐 건설 공사 같은 것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건설 공사를 하는 그 진행 때문에 네. 고용이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한 1월 물가 상승률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둔화된 것이 항목별 비중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그런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근데 요런 것이 1월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월에는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률 자체가 2월에는 다시 또 재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는 지금 미국 금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 달 뒤에는 분위기가 오히려 반전되면서 낮아지는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이 최종 금리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동결이 발표된다 할지라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매 방향성을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동결이라면 그래도 자금 관련 이슈가 있었던 뭐 건설업이라든지 증권업에게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만일 예상 밖으로 동결이 아닌 한 25pp 수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경우에 이번 인상이 거의 최종 인상이라는 공감대가 저는 확산될 것으로 좀 보고 있으면서 오히려 증시 전반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조금이라도 인상이 나온다면 더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경제 지표들일 텐데 CPI, PPI 이번에는 또 PCE가 발표되잖아요. 네네. 예상치를 좀 웃돌 거라고 보시나요?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뭐 아까 앵커 브리핑 네.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전월 대비로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PC 기준으로 헤드라인은 뭐 5%가 넘는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또 주 후반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저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스켓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1월이 조금 그 인구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와 물가 데이터가 좀 변수가 많은 달이긴 합니다. 그래서 CPI로 한 번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PC 갖고 또 흔들릴까라는 걱정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2월, 3월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렌트비라든지 OER이라 그래서 이 주거비와 상응하는 집주인의 지출율 이항인데 이 부분은 확연히 꺾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나오는 지표들은 이 확연히 꺾인 지표를 볼 텐데 그 전까지의 노이즈 정도로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단기적인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이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미국 연준이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네. 팩트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현재 나오는 거가 뭐 전망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오는 지표 자체를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연동해서 시장 흐름이 지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판단은 지금은 근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국내 시장이 좀 더 저는 좀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2,500 트라이를 벌써 4번째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또 다시 밀렸지만 그렇지만 그게 또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밑에서 다시 받치려는 세력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런 트리거가 나오기에는 사실 실적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실적은 그다지 뭐 상승으로 뭐 전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한 단계 밀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지표들이 현재 지표들이 잘 좋게 나오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장이 밀리면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트레이딩 매매를 조금 하시면서 일정 부분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신다면 뭐 지금 나오는 지표들 자체를 너무 크게 뭐 염려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를 결정하자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6%나 전거래일에서 올랐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가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테마주로서의 대응의 영역이지 이것을 뭐 전략적으로 뭐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뭐 히토류 기술을 수출 금지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또는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고 또 확정해서 발표하는 시기는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지금 반짝하고 지금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확정되는 시기에 또다시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기술 수출보다도 오히려 히토류 자체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우려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히토류 좀 말씀드리면 수출 금지하면 아무래도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뭐 브라질, 콩고 공화국 뭐 이런 등으로 이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뭐 급등할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장기간 그 생산을 중단했던 미국을 포함한 그 선진국들이 히토류 생산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청도와 강원도에 히토류 2,400만 톤이 매장이 지금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가 한 50년간 자급할 수 있는 양인데 문제는 이제 히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히토류 종목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초소형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결국 크지 않은 매수세도 쉽게 상승해서 사실 수급상으로만 주가의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인데 실적도 살펴보면 작년 순이익단을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다 적자를 기록한 종목이고 또 매출단에서도 종목들이 대부분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매출의 그런 성장성도 거의 없다는 그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전략은 매수 후에 뭐 홀딩하는 뭐 따라가는 전략 이런 것보다는 당일 트레이드 매매로만 좀 한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으로 고점 징후, 뭐 대량 거래에 뭐 윗꼬리 음봉 뭐 이런 큰 뭐 그런 그림이 나오면 과감하게 손절매도 좀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접근 자체를 안 하신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종목을 이제 쭉 보고 이제 재미지표 보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들이 좀 보였는데 이게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종목이 노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노바텍은 그 전체 그 히토류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40%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네오디뮴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그 태블릿 PC 등에 들어가는 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익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 매출액이 261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추정치로 지금 1,269억까지 성장해서 한 5배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19년도 55억 원에서 작년에는 3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2년 연속으로 30% 이상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크게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접근해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한 9.5배 정도 되는데 뭐 성장을 보유한 회사가 이 정도라면 저는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및 희귀 금속 유통을 하는 회사.
회사인데 실적 성장 흐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2년 연속 35% 이상 성장을 했고 순이익 역시도 2년 연속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지난해 15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기 때문에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PER로 보면 한 6배 중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저평가가 아닐까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을 그래도 매매를 하신다면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서 손절을 실패하시더라도 조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이 없는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그나마 좀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도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변동성이 크고 또 우리나라 네. 시장에서 있던 기업들이 물론 이사님께서 이 티플렉스나 노바텍이라는 그래도 견실한 기업을 잘 갖고 오셨지만 이것도 사실 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 시장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조금 뭐 테마성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워낙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조금 종목을 좀 깐깐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우리가 히토류 하게 되면 이번에만 있었던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한번 주가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익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한 입장에서 너무 불같이 올라와가지고 좀 들어가기에는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네.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좀 확장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히토류가 아무래도 뭐 반도체,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는 뭐 다른 국가들이나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은?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특정하게 꼭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뭐 이것을 정말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뭐 그런 사태가 난다면 저는 이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도 아마 제가 이런 걸로 이제 좀 분쟁을 중국이랑 겪었었던 적이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영토 문제까지도 예. 같이 겹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서로가 좀 양보하는 차원에서 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히토류 사용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일본은 많이 낮춘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몽골이랑도 뭐 협력하겠다라는 뭐 기사를 제가 잠깐 본 적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지금 사실 호주랑도 좀 협력을 맺어서 호주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공장을 또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면밀히 준비를 좀 세세하게 한다면 다가오는 어떤 큰 사태에서 미중 그런 갈등에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세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성장성, 그리고 규모 면에서 2차 전지를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이라든지 노조 이렇게 이슈 때문에 주가에 출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멕시코 공장의 호재로 또 주가가 좀 괜찮아지는 국면까지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도 사실 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가 좀 버텨준다면 또 시장의 상승 탄력을 또 쭉 갖고 갈 수 있거든요. 2차 전지주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부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지난주 거의 핫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근데 이제 후반부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도 이제 꺾이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반에는 사실 2차 전지가 상승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주가가 또 거의 100불 수준에서 이제 거의 뭐 216불까지 갔었네요. 그런 네. 식으로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관련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상승시켰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에는 좀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조금은 뭐 반등을 했는데 이런 면이 사실 좀 부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테슬라가 이제 상승 마감했고
이제 오늘 미국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에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전반이 1차적 상승의 마지막 국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냥 팩트 체크만 해보면 멕시코 공장을 신설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판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판매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조금 한 쿠션 좀 낮아지는 걸로 볼 수 있고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를 인도하는 데까지 되는 그 시간이 미국 내에서 좀 길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가격 인하에 따른 경쟁력을 좀 확보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가격을 또 인하하면서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차종이 좀 확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향후에도 테슬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 결국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특정하게 테슬라 향으로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들의 수혜가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 전반으로 보면은 아직은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좀 부족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진의 대장주 중에서도 조금 상승 흐름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추격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투자자들의 좀 고점에 현금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또 한쪽이 폐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폐배터리 대장인 에코프로가 아직도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아래 변동성이 조금 좀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대장주의 흐름을 좀 자세히 더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재밌는 현상은 지금까지 그 관련 종목이었지만 그게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크게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뭐 IS 동서, 뭐 세비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업종의 순환적 상승의 마무리 국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그런 2차 전지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접근 가능한 전략은 대장주가 이제 눌림목으로 조금 조정받을 때 좀 분할을 해서 조금 매수하셨다가 좀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지속적 홀딩 관점은 조금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움직인 종목 중에서 IS 동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뭐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PER로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하는 그런 포스트홀딩스가 최근 30만 원대 그런 그 매물벽을 돌파하고 33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일단 본업에서의 철강업에 대한 실적 회복 기대감도 같이 겸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전체 시장 흐름을 좀 너무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그런 관점을 그렇게 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되 약간 1차적인 순환 상승이 마무리되는 국면일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요새 최근에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게 2차 전지였는데 그게 끝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동일한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끝물이라기보단 이제 이 선순환에서 종목이
어떤 주도가 있고 주변이 있는데 주도주가 가고 나면은 이제 주변주로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면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성장성이 꽤 좋은 업종이 2차 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이 3월 말 4월 초부터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또다시 주도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도 조금 목에 차 있고 물가도 봐야 되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업종이거든요. 사실은 2차 전지가. 그래서 오히려 3월 넘어가서부터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종착이 와 있다. 이러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림을 그려보니까 2차 전지 업종하고 이 지수가 큰 방향에서는 같이 가요. 근데 이제 눌릴 때 조금 변동성이 심해 보이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같이 조금 따라가야 되는 업종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순환매 속에서 이사님께서는 새로운 주도주 뭐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새로운 주도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도전제, CNT 도전제에 대한 그런 뭐 기술적인 그런 특장점이 부각되면서 많이 상승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양극재만 보는 그런 또 시대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는 아닌데 좀 관심 있게 갖고 있는 종목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조금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이번 해부터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수익성 개선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롯데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된 상황에서 좀 어떤 성장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좀 일진 머티리얼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닌데 반도체도 소재도 같이 하는 동진 세미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도전제 양극재 CNT 도전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랑 그다음에 이제 EV용 포토 레지스트가 또 이제 또 새롭게 좀 국내 공장에서 지금 취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실적이 사실 이 업체가 IR을 잘 안 하는 업체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깜깜이 사실 뭐 실적인데 그래도 이 3분기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4분기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면서 4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되시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다른 반도체 소재 업체들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더 좋게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동진 세미캠을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성장 주도주로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언급을 해주신 점도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분석 시간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